다이어트 할 때 사실 가장 힘든 게 바로 요 식욕을 참는 일이잖아요. 다이어트 약물이 인기 있는 이유도 요 식욕을 억제해서 다이어트를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약은 좀 비싸고 또 부작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약을 쓰지 않아도 좀 날뛰는 식욕을 붙잡아 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도대체 요 식욕이 뭔지 또 어떻게 하면 요 식욕들을 좀 진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배고팠을 때 발생하는 식욕은 식사를 끝내고 약 한 4 시간 뒤에 그때부터 인제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요때 이제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당연히 음식물이 없으니까 들어오는 에너지보다는 쓰는 에너지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서 저장해 놓은 글리코겐이라는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글리코겐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포도당을 활용하기 쉽게 한 덩어리로 뭉쳐 놓은 동물성 전분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편합니다. 요 인제 글리코겐이라는 거는 간에 뭐 많은 양이 들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 글리코겐을 사용한다라는 거는 곧 이제 '에너지가 부족할 수도 있다.' 라는 신호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는 이를 인제 제일 먼저 감지해서 그렐린이라는 식욕 촉진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간에서도 점점 이제 글리코겐이 바닥 나는 거를 감지를 해서 미주신경을 통해서 이 뇌 컨트롤 센터에 해당하는 요 시상하부에다가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뇌에서는 이제 몸에서 보내오는 그런 다양한 신호들을 종합을 해서 "먹어라." 라에 해당하는 그런 뉴런 스위치를 켜게 되는 거죠.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한 4 시, 5 시만 되면 굉장히 배고픈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요런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인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는 방금 식사를 끝냈는데도 왜 계속 배가 고픈 거지?' 라는 의문점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식욕은 우리가 배고플 때만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흔히 우리가 인제 우리가 가짜 식욕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가짜 배고픔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요 가짜 식욕, 가짜 배고픔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요 사진들을 보시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먹고 싶다. 아 맛있겠다. 아 배고프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은 그건 바로 인제 이 쾌락적 식욕이 발동을 한 겁니다. 사실 요 쾌락적 식욕은 가짜 식욕이라기보다는 약간 본능적인 식욕에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요 쾌락적 식욕은 진짜 식욕이랑은 다르게 또 다른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원래 인제 식욕은 요 시상하부에서 이제 관장을 하게 되는데 요 쾌락적 식욕은 이제 도파민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전전두엽이 크게 관여를 합니다. 일명 이제 도파민 보상 회로가 이제 발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릴스나 쇼츠를 볼 때 이제 활성화되는 부위도 인제 바로 요 전전두엽입니다. 케이크 볼 때는 뭐 식욕 호르몬이 나오고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보자마자 "먹고 싶다. 먹어라." 인제 라는 보상 회로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사용하는 시스템이 완전 두 개가 다릅니다. 요 시스템은 조절할 때도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달하고 뭐 튀긴 음식을 끊기 어려운 이유도 바로 인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더 큰 인제 문제는 요 도파민이 나오는 이런 음식들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먹다 보면 요 시스템이 폭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보상으로 만족되지 않아서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는 거죠. 다이어트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요 인제 쾌락적 식욕, 요 본능적 식욕을 참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습관적 식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퇴근 후에 이제 맥주를 매일 마시거나 저녁 9 시만 되면은 라면을 끓여 먹는 습관이 있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배가 고프지 않아도 그 상황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음식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요 식욕이야말로 이제 진짜로 가짜 식욕이라고 인제 할 수가 있습니다. 배가 부르더라도 그냥 습관적으로 먹게 되는 거니깐요. 이제 요 식욕의 특징은 이제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치킨을 보면은 '맥주가 먹고 싶다.' 어두워지면 '술이 먹고 싶다.' 9 시가 되면은 '입이 심심하다.' 이제 같이 특정 상황이나 장소, 시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한두 번 출출해서 먹기 시작했던 행동이 이제는 자동화가 되어서 밤 9 시만 되면은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먹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뇌에서도 인제 그 시간만 되면은 뭐 침도 나오고 위산도 나오고 또 소화 효소도 분비를 해서 '아 얘가 인제 먹을 거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 놓자.'라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요 식욕은 보상 회로도 작동을 하고 또 인제 동시에 인제 감정이랑 기억을 연결하는 또 편도체, 또 인제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는 또 해마 부위까지 다양한 뇌 부위가 관여를 합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한다."처럼 시간이랑 장소가 조건화되어 가지고 뇌가 학습한 결과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요런 식욕들을 어떻게 하면 컨트롤할 수가 있을까요?
쾌락적 식욕의 대처법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설명할 때 보여드린 요 사진들 기억하실 거예요. 요 사진들을 보자마자 '아 먹고 싶다. 배고프네. 출출하다.' 이제 요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사진을 봤기 때문이에요. 요 사진, 요 음식이라는 자극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뇌를 자극하는 요런 자극원들을 제거하는 게 가장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흥미로운 논문 하나가 있거든요. 이제 음식에 대한 이제 노출이랑 또 욕구를 연구한 논문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한 그런 논문인데요. 약 45개의 논문 그리고 3,292명의 데이터를 종합을 한 거예요. 놀랍게도 뇌는 사진이랑 또 실제 음식을 거의 구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진만 보더라도 이제 강력하게 식욕이 자극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사진을 보는 것, 또 실제 음식을 보는 것 모두 좀 유의미하게 먹는 양이 증가를 하게 됐어요. 이걸 통해서 인제 알 수 있는 건 소위 인제 우리가 도파민을 자극하는 그런 살찌는 음식들, 그런 음식들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먹방 유튜브 채널 알림을 뭐 꺼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마트에서 그런 스낵 코너는 들어가지 않는다든지 배달 어플을 숨김 처리해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먹자 골목을 돌아서 간다든지 SNS 알고리즘에 있는 광고 노출을 좀 최소화한다든지 이렇게 그 자극원, 그 음식이 내 눈에 띄지 않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제 의식적으로 좀 자극원들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보상회로 패턴의 인제 활성화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이제 먹고 싶다.'라는 그 생각과 좀 거리를 두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환경을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100% 그 환경을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1980 년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말이죠. 요때 이제 쓸 수 있는 심리적 기법이에요. 바로 인제 내 생각을 좀 분리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요거를 인제 인지적 탈융합 인제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만약에 케이크를 보고 '케이크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났다. 네 라고 하면은 이 생각 자체가 '뇌가 자동으로 보상 신호를 보냈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관찰만 하고 그 생각과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케이크를 봤으니까 케이크를 먹을 거야.' 이게 아니라 '내 뇌가 케이크를 원하는 그런 신호를 보상 신호를 보냈네.'라고 제3 자의 시각에서 내 생각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먹는 그 행위 중간에 단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 실제 인제 먹기까지 진행되는 그 프로세스를 길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한 연구에서 피실험자 인제 137 명에게 초콜릿 봉지를 들고 다니게 했거든요. 무려 인제 5일 동안. 그리고 인제 세 그룹,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생각을 좀 분리해서 바라보게 하는 그룹, 그리고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룹. 예 일명 그냥 참는 거죠. 그리고 인제 스트레칭 같이 좀 이완을 하게 한 그룹,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이렇게 나눠서 이제 얼마나 세 그룹 중에 어떤 그룹이 초콜릿을 많이 먹었는지 확인을 해 봤더니 1번 전략을 사용한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 좀 유의미하게 섭취량이 적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무작정 참는 것보다는 이제 '먹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을 인지를 하고 있는 게 더 인제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외적인 방법으로는 다른 도파민 보상을 찾는 거죠. 도파민은 음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통해서도 충분히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요 도파민을 충족시켜 주는 그런 습관들도 필요하다라고 인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요런 쾌락적 식욕이 발생을 해서 '너무 참기가 힘들다.' 이제 라고 하는 경우에는 살은 찌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도파민 보상을 만족시켜 주는 이제 그런 음식들을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계란을 굉장히 좋아해서 계란말이에다가 이제 스테비아 몇 스푼을 넣어서 먹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먹었다.'라는 만족감도 들게 되고, 또 단 걸 먹었으니까 뇌에서도 단 걸 먹고자 하는 욕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급한 불 끄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다가 나중에 이제 큰 불로 번지는 걸 막아 주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식욕을 가라앉히는 데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됐습니다. 그다음엔 이 습관적 식욕을 또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이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요 조건, 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식욕은 조건화된 식욕이잖아요. 어떤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반응을 하는 식욕이기 때문에 요 시간과 장소를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요 조건화 신호가 굉장히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밤 9 시에 뭐 거실에서 과자를 보면서 TV를 보는 습관이 있다라고 하시면 밤 9 시에 뭐 거실이 아니라 이제 안방에서 TV를 보셔도 되고요. 혹은 9 시에 집이 아니라 뭐 다른 장소에 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 조건화된 신호가 깨지기 때문에 습관화된 식욕에 대한 반응을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동을 대체하는 겁니다. 이 습관적 식욕은 생리적인 식욕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기억일 뿐이기 때문에 그 지속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다른 행동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밤 9 시에 거실에서 뭐 스마트폰을 보시든지 아니면은 나가서 산책을 하시든지
뭐 책을 읽으시든지 명상을 하시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시든지 다른 활동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다른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특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내가 느꼈던 습관적 식욕은 사라지게 되거든요. 위기 상황을 다른 행동으로 잘 모면을 하는 거죠. 다음 이제 체크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식욕이 쾌락적 식욕인지 혹은 습관적 식욕인지 구분을 해 보신 다음에 각 식욕에 맞게 좀 대처를 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식욕의 종류랑 그 대처법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마무리는 좀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 결국엔 다이어트라는 거는 내가 평생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식습관,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일이거든요. 초가공식품을 멀리하고 또 다양한 고품질의 단백질과 또 자연 음식들을 섭취하는 뭐 그런 것들이죠. 여기에 이제 뭐 충분한 수면, 뭐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식욕을 안정화시켜 주어서 습관적 식욕, 쾌락적 식욕뿐만이 아니라 이제 생리적인 식욕까지도 굉장히 안정화하는 데 중요한 핵심적인 코어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팁들도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전반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마지막에 꼭 드리고 싶었고요. 비만은 질병입니다. 그리고 질병이 걸리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각양각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이 비만 치료도 마찬가지로 개인에 맞게 개개인에 맞는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제 채널 이름이 지극히 개인적인 다이어트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다이어트 하세요.